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오늘이 60일째 딱 두 달이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8만 명, 유럽의 발생이 이제 지금 중국을 앞서기 시작했고, 지금 뭐, 각 대륙별 확진자와 사망자.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아주 증가세가 이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중동,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도 유럽 다음으로 많은 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발생 93명이 늘어서 8,413명. 그래서 JP 모건에서 3월 20일에 10,000명 정도 될 거다 하는 예측보다는 지금 낮은 수준입니다. 사망자는 이제 84명인데 오늘 아침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92명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1% 되는 것 같습니다. 사망률이 아주 급격하게 느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요양병원에서 다수의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사망하면서 이 사망률이 계속, 사망자 수와 사망률이 증가 추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현황, 여전히 서울, 경기 수도권이 문제인 가운데, 대구도 지금 대구 요양병원에서 집단 발생들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증가 추세로 또 보여집니다. 지금, 70명대, 80명대가 이제 90명대로 신규 확진자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게 또 100명 선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대구에서의 지금 요양병원에서, 다수의 요양병원에서 환자 발생이 계속 발견되기 때문에 계속 역학조사하고 확진 검사하고 하면서 추가적인 환자들 또 사망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확진 환자가 이제 대구 경북 비율이 점차 줄고 지금 대구 경북 이해가 13%. 그다음에 집단 환자 발생도 신천지가 60% 미만으로 감소됐습니다. 다른 이제 집단 발생이 비율이 늘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경북, 대구 경북 이외에 수도권, 충남, 세종, 그다음에 경남, 부산 여기가 이제 지금 이슈가 되겠습니다. 지금 확진 환자 집단 발병, 집단 발생, 클러스터가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많은 거의 80%가 집단 발생이라고 그랬죠. 예, 공통적으로 종교, 콜센터, 병원, 요양병원, 이 복지시설, 이런 데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서 유행을 해도 증상도 심하지 않고 또 돌아다니면서 퍼뜨리는데 결국은 취약한 병원, 요양병원 또 밀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콜센터나 종교시설 모임에서 집단 발생하면서 이 부득이 발견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폭발적으로 이제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다. 지금 이런 클러스터 집단 발생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하나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줄었다. 이거 이렇게 상당히 집착을 합니다. 지금 74명이다, 70몇 명이다, 80명이다. 사실은 그거 다 빙산의 일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환자인데 진단이 안 되고 일상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환자의 이제 접촉자는 또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다니고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도 전염이 된다고 하는 상당히 은밀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존의 방역이 아니라 한 발 더 앞서서 선제적으로 범위도 넓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방역을 탓할 만한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워낙 환자가 많고 지역사회에 전파가 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일일이 역학조사를 하고 추적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실효성 가치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뭐 굵직굵직한 집단 발병의 경우는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지만 작은 것들을 일일이 할 그런 여력이라든지 그런 그 효용성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구 대부분 의 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는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워낙 뭐 이런 일일 신규 확진자 트렌드를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일면만 보고 전모를 파악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거라고 제가 이제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제 바이올로지, 그 전염력, 또 증상, 뭐 잠복기, 또 임상 스펙트럼, 회복 후에 또 바이러스의 분비, 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아쉽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뭐 오늘 92명으로 사망자가 늘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사망률은 뭐 1.1%.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국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낮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우리가 낮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이 가드를 내리는 경계심을 낮추는 또 그런 것들이 참 문제인 겁니다. 좋아요. 우리가 뭐 희망을 갖고 우리는 잘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노력이 개인위생이나 사회적 격리가 따르지 않으면 환자 발생과 사망자 폭증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뭐 고령자 지금 80세 이상이 11%인데 더 이제 올라가는 추세겠죠. 이런 것들이 예상치 않다, 예상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 20대가 이렇게 많다는 거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연령군별 발생률도 20대가 많다는 거 여전히 20대에서의 주의가 필요하고 이거 연령군별 사망자 수와 사망률인데 역시 60대 이상에서 증가되고 특히 80대 이상은 뭐 상당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고령자, 기저질환 환자들은 방콕을 하시라. 방에 꼭 계시라. 그리고 틈틈이 햇볕이 좋고 그러면 공원이나 산에 좀 그 산책도 하시고 체조도 하시고 좀 신체적 또 심리적 그 릴렉스를 좀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뭐 날짜별로 이제 사망률 증가 추세인데 이 증가 폭이 70대, 80대로 올라갈수록 사망률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희생자가 이제 이 고령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제가 유럽이나 해외 여행하고 뭐 미국에서도 갈려서 들어오는 판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항에서도 그 검역 중에 이제 그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항에서 이 코로나19를 확진받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잠복기가 14일까지 되는데 딱 공항 통과할 때 검역대 앞에서 열이 나고 발열감지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확률이 낮죠. 그때 이제 공항 검역에서도 이렇게 발견자가 다수 있다는 거는 잠복기에 무증상으로 공항 검역대를 통과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공항 검역에서 발견된 숫자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바이올로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물학을 이해하신다면 공항 검역대에서 이 정도 발견될 정도면 잠복기에 무증상으로 통과하는 사람은 더 많을 것이다. 지금 입국하고 나서 제가 어제 보니까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앱을 깔고 2주간 집에서 자택격리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철저히 지켜지느냐 뭐 2G폰이라든지 또 휴대폰을 놓고 밖으로 돌아다니면 뭐 누구한테 대신 또 시키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충분히 그런 융통성들을 많이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약점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그 간단하게 브리핑은 마치고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에 그 공항에서 이제 입국하는 환자들이 요즘에 좀 늘어나고 있다 얘기하셨는데 그 환자들을 보니까 대부분 20대인 것 같아요. 네. 역시나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20대들이 많이 여행을 갔을지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할지요. 뭐 20대가 활발하죠. 그리고 지금 더욱이나 뭐 모르겠습니다만 뭐 개학 연기돼 있고 대학별로 이제 다르긴 한데 개강 날짜라든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고 그러니까 뭐 시간 여유가 나니까 이제 뭐 유럽 여행이나 이런 데 더 많이 가는 걸로. 워낙에 이제 방학 기간, 겨울 방학 기간, 뭐 여름 방학 기간 20대 학생들이 뭐그 백패킹이라든지 배낭여행들을 많이 가는데 아마 이제 뭐 유럽에서 여행하고 또 늦게 뭐 귀국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늦게 귀국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20대의 뭐 에너지와 또 뭐 국제적인 감각을 익힌다는 좋은 측면은 있죠, 분명히.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고 특히 유럽의 가장 심한 상황에서 여행을 하고 그런다는 건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복지부 차관도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자가격리가 됐는데 컨트롤 타워에 비상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참 저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뭐,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그때 총리 대행께서 대전의 모 대학병원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거기에 직접 방문해서 병원장과 보직자하고 회의를 하고 직후에 거기 참석했던 간호과장이 확진자로 나와서 혹시 노출된 거 아니냐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직후에 아니었다. 확진된 간호과장이 참석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업등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과 같은 뭐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인 방역에 있어서 특히 컨트롤 타워인 지금 중수본 차장이죠. 부본부장이죠. 이 복지부 차관께서 중대본 차장인가요? 하여튼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수본 차장인데 우리가 뭐 방대본, 중수본, 중대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좀 컨트롤 타워 항상 좀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복지부 차관께서 하여튼 중수본의 이제 중요한 부본부장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장들하고 이제 아마 수도권에 지금 환자들이 이제 속출하고 또 앞으로 이제 뭐 폭증했을 때 대비해서 수도권의 병원장들과 회의를 하신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재생병원이 지금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해서 다수 감염자 생기고 일부 사망자도 생기고 병원을 폐쇄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노출된 병원장이 이제 회의에 참석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동영상을 어제 뉴스에 나온 걸 봤더니 우선 그런 회의를 참석한다는 거 직접 대면해서 하는 것도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뭐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또 지금과 같이 사회적 격리두기를 강조하는데 실상은 이제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물론 뭐 중요하니까 오프라인 만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겠죠. 그렇지만 특히 우리 코로나19 방역 컨트롤 타워에 이제 고위층이 직접 코로나19 환자가 발병한 병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병원장하고 이 병원장들은 다 중요하죠. 수도권의 큰 병원의 원장으로서 각 병원을 지금 코로나19 방역 환자 치료를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거기 노출이 됐는데 재생병원장님이 이제 확진이 나오면서 지금 노출자가 돼서 자가격리가 됐다고 하는 건데 동영상을 봤더니 문제는 마스크 일단 착용을 안 했습니다. 마스크라도 좀 착용했으면 다 착용했으면 뭐 마스크 한 장에 굉장히 차단 효과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원장님들 상당수는 마스크를 썼다가 회의를 개회하고 하면서 또 물론 복지부 관료들은
마스크를 안 썼더군요. 대다수가. 제가 보이는 한에서는. 회의 시작하면서 이제 원장님들도 대부분 일부는 그냥 마스크 쓴 고집한 분들이 있고 대부분 이제 마스크를 벗고 회의를 했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또 동영상을 보니까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예. 사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신체 접촉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피해야 되는 건데 악수를 직접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그럼 뭐 손 씻기를 하든지 악수를 했으면 손소독제나 이런 걸 꺼내서 손 씻기를 하든지. 사실은 지금 제가 우리 그냥 목례 정도만 해도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동영상에서 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신종아열병 국가 위기 때는 컨트롤 타워에 있는 분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거나 현장 방문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온라인이나 이런 화상회의로 가름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이란에서도 뭐 많은 관료 정치인들이 감염되고 뭐 유럽에 있는 수상 부인이나 뭐 여러 나라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뭐 노출해서 검사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중요 인사들은 현장에 방문해서 뭐 직접 뛴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거보다 위험에 빠지면 나라의 중요 대소사가 이제 결정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참 부주의했던 게 아닌가. 뭐 그것이 고의는 아닙니다. 지금 뭐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부분에 제가 경의를 표하지만 좀 더 우리가 그 숙고를 해야 된다. 주의를 해야 된다. 다른 대체할 만한 지금 뭐 사회적 격리두기,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지켜지지 않아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격리두기를 하라 하는데 결국 복지부 차관은 회의할 때 마스크도 안 쓰고 했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보면 좀 안 좋게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더니. 예. 근데 이제 뭐 저런 면은 있죠. 뭐 최근에 정부에서 그 마스크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한테 이제 지금 오부제를 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정부에서는 우리 마스크 안 쓴다. 면 마스크 쓰겠다. 이렇게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복지부 차관님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았지 않았을까. 뭐 면 마스크는 쓴다고 했으니까 뭐 면 마스크라도 써서 그 참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하나하나 지금 질문하신 대로 지금 방역의 컨트롤 타워의 높은 분이 그 보여주는 행동 하나가 국민들한테는 메시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어떻게 예방하는 건지를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이 지금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태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의아한 거죠. 마스크를 안 써도 돼? 근데 결과적으로 마스크 안 쓰고 지금 노출자가 돼서 격리가 되니까 그럼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그런 소통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대구 요양시설에서 무더기로 이제 환자들이 확진이 됐는데 아직도 이런 것이 잘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도 뭐 계속 그 초기부터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면 제일 문제가 병원에 환자가 생기고 병원 감염이 돼서 병원의 기능이 마비되는 거. 두 번째는 이 요양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같이 고령자, 기저질환 환자가 많은데 이제 이것이 은밀하게 감염이 되면 이분들은 속성상 그냥 다인실에 누워 있거나 가둬져 있고 자기가 감염이 돼도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치매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증상이 뭐 열나고 기침하고 이게 뚜렷하게 안 나옵니다. 이분들은 고령에다가 면역도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약을 진통소염제나 약을 많이 드십니다. 뭐 진정제라든지. 그러니까 거의 코로나19의 증상이 전형적으로 안 나오죠. 이게 한 5 내지 7일 진행이 돼서 폐렴이 극도로 진행되면서 호흡곤란이 오고 저산소증 빠지면 그때서야 알게 됐을 때는 그 요양병원에 있는 거의 모든 환자, 의료진까지 쫙 퍼진 이후에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도 대남병원, 뭐 봉화 푸른요양원, 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생긴 그 집단 발생의 특징은 한꺼번에 수십 명이 발견된다는 거. 그리고 발견됐을 때는 이미 그 중증으로 많이 돼서 사망자가 연이어 이제 속출한다는 거. 그러니까 의료진도 당연히 다수가 감염돼서 이 다수의 감염 또 다수의 사망자 이미 발견됐을 때는 이미 손쓸도리가 없다. 뭐 코트 격리한다고 그러지만 이미 이 뭐 어제 이제 뭐 확진자 수가 오늘 뭐 하루하루 늘 겁니다. 그리고 대구에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너무 신천지에 올인하지 마라. 신천지에 올인하다 보면 신천지 이해 일반 시민에서 발생을 소홀히 한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관한 방역은 잘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그냥 올인하다 보니까 벌써 신천지는 유증상자 검사하고 거의 통제가 됐는데 이미 대구나 그쪽에 지역사회 확산이 됐고 그 사이에 이제 요양병원 지금 요양병원 4-5군데가 이미 그 원내 감염이 생겨서 지금 뭐 계속 조사 중이니까 이것도 지난주인가 이제 전수조사한다고 대구 경북 요양병원 전수조사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전수조사 하는 와중에 이게 이제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수조사 안 했으면 이것도 그냥 묻혀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수조사도 어제 발표로는 30% 정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전수조사 진행되면 이 대구 경북에 더 많이 발견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확진자 숫자 동향 갖고 지금 줄어든다. 낙관적이다. 둔화되고 있다. 이것이 참 얼마나 뭐 눈 감고 아웅하는 그런 격이죠. 격언으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발 이 실제 전모를 좀 확인해서 우리가 이 경향을 보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신규 확진자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구 경북 특히 대구에서 다수의 지금 이제 신천지는 별도입니다. 거의 신천지는 거의 신경 안 쓰고 콜센터라든지 뭐 한전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지금 뭐 밝혀지지 않은 게 좀 많다고 봅니다. 지역 그 대구의 지역사회 전파가 그 많이 퍼져 있어. 뭐 대구시장께서 뭐 3.28 대구선언 해가지고 3월 28일까지 이거를 뭐 한 자릿수 신규 확진자로 줄이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외출 제한이나 집회 제한을 강력히 하더라도 이미 퍼져 있는 이 바이러스의 진행 양상을 보면 이 브레이크를 지금 걸기가 좀 늦은 상황이 된 거죠. 일종의 브레이크를 건 건데 이미 과속이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양병원 상황은 사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이라든지 전국의 요양병원에 다 지금 우리가 뭐 전수조사 너무 좋아하지만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예방이 먼저입니다. 예방이. 이 조사라는 거는 뭐 지금 얼마나 퍼져 있느냐 보는 건데 뭐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퍼져 있는 거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이 전수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당장 해야 될 것은 예방입니다. 당장 예방 조치를 전국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할 수 있도록 그걸 예방 조치부터 문 좀 걸어 잠그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양병원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에서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건 요양시설 자체가 갖고 있는 뭐 감염 관리라든지 이런 걸 부족한 것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2015년 메르스 때 제가 메르스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스트레스 테스트다.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건 뭐 평상시에 안 보이던 약점이 위기 상황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평상시에는 뭐 그럭저럭 뭐 좀 문제는 있지만 크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자.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2015년 메르스 때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감염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응급실이나 병실이나 감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의 감염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원 감염이 있긴 있지만 대규모로 일단 큰 종합병원 이런 데서
여러 군데 있었지만 아주 뭐 대규모로 생긴 거는 뭐 재생병원 정도 아니면 그 정도죠. 근데 문제는 지난 5년간 요양병원에서의 감염관리 실태는 문제가 많이 지적됐죠. 항생제 내성균, 뭐 CR이라든지 VR이라든지 뭐 이 요양병원에서 이 고령자 기저질 환자들이 감염되면 항생제 쓰면서 항생제 슈퍼박테리아 이 문제가 있어서 이거 감염 관리하자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요양병원의 감염 관리를 강화하려면 뭐 5인실, 6인실이 아니라 1인실로 하고 감염 관리 간호사, 의사 채용하고 여러 가지 그 소독제라든지 환경 공간도 넓혀야 되고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양병원 가보지만 좁은데 빽곡하게 그 환자분들이 누워 있고 또 간병인도 있고 폭작폭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요양병원에서의 감염관리 문제점은 많이 지적됐지만 투자를 통한 개선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고 그러려면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원하지 않고 또 요양병원에서도 사실 투자하기가 자력으로 보험수가 없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이제 복지부라든지 다 병원에서 다 이거 문제 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넘어온 거죠. 이번에 이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보건의료 시스템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요양병원의 감염 관리다. 터질 게 터졌다는 거죠. 우리가 미봉책으로 항생제 내성균 퍼진 거에 대해서는 항생제 내성균은 이미 요양병원에서 심각한데 그거는 눈에 띄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환자가 이번 코로나19처럼 폐렴 환자가 수십 명이 집단 발병해서 돌아가시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내성균이 있고 뭐 문제가 되면 대학병원도 후송해서 전원해서 거기서 또 치료하고 돌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슈는 안 됐겠죠. 가끔 신문에 뭐 기사는 됐지만 슈퍼박테리아.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요양병원이 문제다 감염 관리를.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 코로나19가 요양병원에 스며들면 침투하면 거의 초토화되는 정도로 다수가 걸리고 또 그분에 많이 돌아가신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번 코로나19 한국 유행에 있어서 하나의 우리가 가장 뚜렷하게 그 보이는 이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죠. 그래서 이거 단기간에 개선 안 됩니다. 이거 단기간에 개선 안 돼.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럭저럭 그냥 뭐 한눈 감고 왔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어저께 10대 환자 한 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환자가 뭐 여러 차례 PCR에서 음성이었는데 소변에서는 뭐 양성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어제 이제 17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안타깝게도 코로나19에 물론 지금 7번 PCR 호흡기 검체 PCR 음성이고 소변에서 유전자 1개만 나와서 이게 미결정으로 다시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나왔지만 만약 코로나19 사망자라고 하면 그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폐렴하고 다장기 부전이어서 뭐 에크모도 하고 상당히 중증 상태에서 치료에 노력을 했지만 이제 사망이 됐는데 의미는 첫 번째는 코로나19 확진 사망자라고 하면 첫째는 10대의 건강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고 또 두 번째는 지금 PCR이 7번 음성인데 뒤늦게 이제 뭐 소변에서 그것도 유전자 1개 정도, 한두 개 정도 밖에 안 나와. 이럴 수가 있느냐. 코로나19 이미 거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 두 가지 이슈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성인에서 사망이 없다라고 우리는 이제 2월 초에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중국 발표에 의하면 이제 10대에서 한 명의 사망자가 보고된 바가 있고 논문에 그 리포트에 그러니까 중국 질병관리본부 차이나 CDC의 이제 리포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10대 한 명이 있고
또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사망률이 제가 기억하기엔 0.9%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병은 건강하고 뭐 특별한 지병이 없으면 죽지 않아. 이렇게 이제 초기에 뉴스가 많이 되고 그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10대, 20대에서 이 병에 대한 경계의 그 심을 낮추고 더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좀 가드를 내리는 그런 모양새를 인식을 주지 않았나 하는 걱정은 저는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늘면은 10대에서도 20대에서도 중증 환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저는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두 번째는 코로나19 여태까지도 뭐 음성, 양성, 음성 여러 번 결과값이 이제 바뀐 적이 있는데 지금 이 학생의 경우는 17세 소년의 경우는 폐렴도 심하고 다장기 부전으로 콩팥이나 여러 장기가 손상될 정도로 심한데 호흡기나 뭐 혈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호흡기에서 안 나오고 소변에서 유전자 하나 나온 게 가능하냐. 저도 좀 의아합니다. 왜냐면 중증이기 때문에 이 호흡기에서 바이러스 양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호흡기 검체를 하기도 검체를 얻어야 되는데 하기도 검체 폐 깊숙이 가래라든지 아니면 석션을 해서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검체가 충분하게 얻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체 수송에 있어서의 문제 근데 뭐 이거는 대학병원에서 직접 했을 거니까 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검사 키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 검사 키트가 어느덧 5개 회사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의 확진에 사용된 검사 키트의 문제도 조심스럽지만 제기해본다. 뭐 저는 국내에 지금 허가되고 사용되고 있는 리얼타임 RT-PCR 확진 키트의 신뢰성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잘 기능하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5개 회사 제품이 있다 보니까 이 제품 간에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표적으로 한 2가지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키트는 RDRP진하고 예, 그 이진 이 2가지 유전자를 검사하고 또 하나 키트는 RDRP, 이진, 엔진 3개의 유전자를 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키트가 각각 2개의 유전자, 3개의 유전자가 다 양성으로 나와야 확진으로 되는데 이 두 키트 다 공이 2개, 3개 중에 하나 또는 뭐 2개 그 3개 중에 3개의 유전자를 보는 경우는 하나 아니면 2개가 음성이면 이 미결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변에서 아마 유전자가 2개, 3개가 다 안 나오고 그 부분적으로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결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고 뭐 이게 뭐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 부모님의 이제 양해를 얻어서 보호자의 양해를 얻어서 이제 부검을 해서 좀 조직에서 확실하게 이게 과연 어디까지 침범했고 어떤 이유로 목숨을 잃게 됐는지 또 그런 것들이 참 규명되면은 향후 환자 치료라든지 또 다른 불상사를 막는데 어떤 우리 치료 전략에 이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WHO에서 해열제 사용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게 이제 뭐 프랑스 장관이 뭐 SNS에 올리고 WHO에서도 코로나19 감염 환자에서 이부프로펜, 이 브루펜이라고 있죠. 이 상품명 브루펜인데 뭐 아마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잘 알 겁니다. 열나면 브루펜 시럽 이런 걸로 해서 강력한 해열 진통 소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환자에서 이 이부프로펜 사용하는 경우 코로나19가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기전은 아직 규명을 못했어요. 뭐 혹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결합을 하는 ACE2 리셉터, 호흡기에 있는 수용체의
발현을 높여서 더 많은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게 아니냐는 이 가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추후 좀 더 연구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코로나19 환자에서 이부프로펜을 사용하지 말라. 대신 아세타민노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타이레놀, 파라세타몰이라고도 합니다. 이 파라세타몰도 다 이제 아세타민노펜이기 때문에 대신 열이 나고 그럴 때는 아세타민노펜을 써라. 이 아세타민노펜은 해열 기능은 있지만 이제 소염 기능은 없거든요. 그래서 해열 기능만 우리가 취해서 아세타민노펜을 써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첫 반려견 감염됐던 네. 반려견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무슨 소리인가요? 수일 전이죠. 1, 2주 전에 홍콩에서 그 포메라니안, 17살 된 포메라니안의 코와 코에서 물론 이 반려견의 주인 여성이 6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반려견을 가족처럼 이렇게 아끼면서 접촉하면서 이제 코에서 나왔는데 초기에는 이것이 뭐 그냥 오염이다, 감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검체에서 그래서 감염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전문가들도 많이 동의했습니다. 물론 일부 수의학자 쪽에서는 감염이라기보다는 오염이다, 뭐 이런 또 인체 감염의 우려는 없다, 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서도 코로나19의 가장 최초의 사람 동물 간, 반려견 간 인수공통 감염 전파 사례가 되겠죠. 그랬는데 이제 어제 뉴스에 어젠지 그젠지부터 포메라니안이 폐사가 됐다고 합니다.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원인이 이 코로나19 감염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포메라니안의 이제 평균 수명이 13에서 16세인데 17세 17살 된 노견이다 보니까 역시 사람으로 치면 8, 90대 되겠죠. 아마 그런 면역 저하 상태에서 이제 감염되면서 폐사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반려동물, 애완동물, 반려동물이 있는 국민들께서 좀 더 주의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흡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잠깐 내려놓고 밑에 네. 이렇게 내려놓고 네. 흡연하시는데 이런 네. 경우에 마스크가 오염되진 않을까요? 그 이전에 이 스모킹, 끼견이 코로나19 감염 때 끼견자가 사망률이 높습니다. 중국에서의 발표도 상당히 스모킹 자체가 코로나19 감염 사망 위험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호흡기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이 담배를 피우면서 니코틴이 호흡기 점막 세포에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이러스 침투를 더 용이하게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금연에 쫓긴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연을 한다면 아주 확실히 어떻게 보면 이제 동기부여가 확실하겠죠. 이거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담배를 피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면 중증으로 사망 위험이 높으니까 끊어야지 하는 동기부여가 확실할 텐데 아직도 마스크 착용하고 있다가 이 회사 앞에 이제 나와서 건물 앞에서 모여서 이렇게 담배 피는 모습이 아마 이제 여러분 익숙하게 보실 텐데 사실은 참 위험한 행동이죠. 본인한테 위험한 행동이고 또 지금 마스크를 이렇게 내리고 담배 피워서 하는 와중에 이제 겉면에 이제 오염도 될 것이고 그 이전에 담배 피는 행위 자체가 중증 사망의 위험을 높인다. 그 점을 좀 명심하시고 차제에 금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대, 20대 중에서 이제 학교 안 가고 하니까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술도 먹고 막 이렇게 유흥을 많이 즐기고 있는데
그리고 뭐 증상이 있어도 검사 받으러 갈 생각도 없고 이런 10대들한테 혹시 뭐 경고라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이게 참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아이들을, 10대를 다 3명을 겪어봐서 아는데, 10대는 뭐 자유분방한 나이고, 일종의 독립군들인데,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를 다니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PC방이나 그, 또 노래방이나 그쵸. 우리나라에서 학교와 학원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힘드니까 아이들이 사실 오죽하면 이제 스트레스 해소장으로 이렇게 가겠습니까. 참 그렇긴 한데, 지금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소낙비가 내리는 시기고, 이 코로나19가 유행해서 어디든지, 밀폐된 장소, 사람이 모이는 데서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10대 학생이 대구에서 사망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한 경고죠.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이나 학생 부모한테 아주 안타까운 것이긴 한데, 다른 10대들도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지금 집에서, 또는 답답하면 공원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좀 더 건전하고 개방적이고 또 위험이 적은 그런 활동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사망한 학생은 그런 행동 안 했다 그러니까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예, 그 학생은 저도 뉴스에서 봤더니 그 무슨 마스크를 사러 줄 섰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오브제 하면서 그 줄 서면서 혹시 그 중에 확진자 있으면 1m, 1m 내에 노출이 되니까 그 전에 확진자가 실제 줄 서 있는 거 마스크 사려고 줄 서 있는 걸 기자분이 발견해서 보도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 만연돼 있기 때문에 더 유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하여튼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하여튼 10대, 20대 건강한 사람들이 좀 더 주의를 경각심을 갖고 좀 개인위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본인도 그렇고 가족의 전염도 차단할 수 있고 사회나 국가까지 안전해진다라는 그런 좀 보건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느덧 이번 주도 이제 끝나가는 오늘이 목요일이었는데요. 내일 금요일 9시에 뵙도록 하고 다음 주는 좀 저희들이 매일 하기보다 월수금 일주 3회로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피로감을 느낄 것이고 달리 크게 새로운 소식들이 없는 비슷비슷한 소식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다음 주에는 좀 횟수를 줄여서 중간에 그 특별한 일이 생기면 따로 하겠지만 일단은 다음 주는 월수금 3일로 줄여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